아, 윤대노를 안 먹고 와서. 안녕하세요, 가이안입니다. 두 번째잖아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아, 윤대노를 안 먹고 와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번 시간에 또 한 번 더 선생님이랑 심리 관련해서 정신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가이안님과 이렇게 많이 긴장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할 계획이죠? 오늘은 PMS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그 정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가볼까요?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생리 전 한 일주일 정도? 그때 기분이 거의 지킬 앤 하이드 같이 다른 사람처럼 정말 롤러코스터가 심하거든요, 감정이. 감정 기복이 그때 되게 심한 거네요. 네, 그리고 가끔은 쭉 하는 이런 작은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신경이 막 삐쭉삐쭉 쓰고 막 화가 나고 같은 얘기를 해도 뭐 나한테 막 시비 거는 것 같고. 네, 지금은 그때는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상담을 받을 정도인지 병원을 가서 진짜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은 분들께 그쵸. 좀 듣는 얘기죠. 네. 흔히들 얘기하는 PMS,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고요. 네. 더 심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제 PMDD라고 해서 생리전 불쾌 장애. 생리전에 이런 불쾌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때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심한 버전을 따로 정의를 내려놓는 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병이었나 봐요. 매번 고객들한테 이제 웃으면서 응대를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딱 되면 손님이 같은 얘기를 해도 순간순간 잘 안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병원을 가지는 않고 따로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기는 했었는데 뭐 드셨었어요? 프리페민이요. 이거 근데 말해도 되죠? 종근당에서 나온 그 약을 사서 승무원하는 기간은 좀 꾸준히 먹었었어요. 효과는 좀 보셨고요. 네. 아, 다행이네요.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이제 프리페민 그리고 달맞이 꽃 종자유 이거 두 개를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리전 감정 기복이 왜 생기냐면은 생리 전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들 생체 레벨이 이렇게 급격하게 뚝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뇌에서는 전혀 다른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실제로 그 호르몬들 간의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영향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정 기복과 우울감, 어떤 분들은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죠. 그리고 뭐 한 3, 4일 정도면은 또 괜찮으신데 그게 2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2주는 너무 힘들겠다. 네. 근데 일단 프리페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성호르몬인 프로락틴이란 거를 호르몬을 좀 억제해요. 프로락틴이 억제되면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확 떨어지는 걸 그 정도를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호르몬의 실제 변화를 좀 줄여주기 때문에 감정 기복도 줄어들고요. 달맞이꽃 종자유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몸에서 작용을 해서 에스트로겐이 실제로는 많이 줄어들지만 덜 줄어든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감정 기복을 실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페민을 계속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한 달 전부터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하루 이틀 먹어서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없고요. 꾸준히 먹어야지 우리 몸의 호르몬 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과에서는 실제로 이 프리페민이나 달맞이꽃 종자유보다는 다른 약을 좀 사용하게 되는데요. PMS 혹은 PMDD의 치료제로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항우울제예요. 네, 이건 아마 대부분 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텐데 나는 왜 생리전 감정 기복, 생리전 불쾌감이 있는 건데 왜 항우울제를 먹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뇌 호르몬의 변화를 좀 유발시키는데 세로토닌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어쨌든 간에 감정 기복은 좀 줄이면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너무 힘들 때 병원에 가면 좀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개인적인 제 경험, 진료 경험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좀 신체적인 증상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생리통, 그리고 몸이 붓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오는데 이런 신체적인 증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달맞이꽃 종자유나 프리페민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나 우울감, 불쾌감, 충동성 조절 안 되는 것 쪽에는 항우울제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울증으로 혹은 네. 공황장애로 오셨던 분들이라서 저는 그냥 우울증, 네. 이제 항우울제를 처방해 드렸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번에는 생리정기관인데 화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지나갔다. 이게 이런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도 꽤 자주 있거든요. 그렇겠다. 네. 구독자분들도 서비스업이나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 보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많은 분들께서 이런 걸로 내가 정신과에 가야 되냐라고 맞아요. 좀 저만 해도 전혀 네.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좀 걱정하시기도 하고 네. 또 갔다가 여러 가지 괜히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냐 그쵸. 걱정 많이 하시는데 유난 떠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한 달 중에 한 주 혹은 2주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밝게 살아야 될 젊은 시기에 인생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을 기분이 정말 나쁘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슬퍼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안고 살아가야 될 문제라고 내버려 두시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인생의 정말 많은 부분을 챙기실 수 있는 거라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소름 끼쳤어요, 좀. 진짜 항상 이 일주일이나 2주일을 그냥 버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길게 보니까 진짜 내 인생의 젊은 날의 반을 이렇게 짜증나고 분노에 차서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병 가요. 산부인과를 가시는 분도 있고 정신과를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산부인과 쪽에 가면은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을 좀 보충해주는 쪽으로 진료가 많이 되게 되고요. 저희는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하지는 않으니까 네. 저희는 이제 항우울제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적인 문제가 조금 더 메인이다라고 하시면은 산부인과 쪽을 가서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은 정신과에 오시는 게 너무도 뻔한 답일 것 같습니다. 뻔하지만 저희는 몰랐던 사실. 저는 그리고 이 시기에 초콜릿이나 뭐 단 음식이나 빵, 탄수화물, 특히 단 것들을 정말 많이 먹거든요. 네. 걔네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걔네가 와 내가 여기 있는 걸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래도 뇌가 문제가 돼 있는 거죠. 보통은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네. 번째로는 그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충동성 조절도 잘 안 돼서 일단 탄수화물은 좀 중독성이 있잖아요. 네. 먹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가 치료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몸에서 기분이 계속 나쁘면 네. 당연히 본인도 안 좋거든요. 본인 뇌도 안 좋고 무의식도 안 좋으니까 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약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단 걸 먹으면 일단 기분이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분이 계속 불쾌해지니까 우리 뇌에서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약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을 찾는 거죠. 그런데 부작용이 좀 돌아온다는 거. 내가 왜 이랬나라는 자괴감, 네. 자책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먹은 거야 이게. 약물을 좀 먹으면 이런 식욕 같은 것도 좀 컨트롤이 되는 거죠. 네, 생리 전 기간이 아니라 생리 후의 기간처럼 비슷하게 지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부르는 소리를 좀 덜 듣는 거죠. 탄수화물이.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게 너무 심한 사람들. 네, 당연히 모두에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약물도 역시 제가 뭐 좋은 점만 말씀드렸지만 네. 당연히 뭐 부작용도 있고 뭐가 있어요? 뭐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기계 부작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입맛이 떨어지거나 뭐 식욕 저하, 오히려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그래서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두통, 어지러움, 불면 등등 다양한 게 사실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경한 상태라면은 그냥 운동이나 최대한의 마인드 컨트롤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직장 생활, 대인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럴 경우에는 치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병원을 이렇게 가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비슷하게 아 이건 병원을 가도 되나? 너무 힘든데? 아 이거 오반가? 좀 그럴 네. 때가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네. 찾아보고 아 근데 좀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많은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언제 어떨 때 가야 되는지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결국 뚫고 오시는 분들만을 만나니까 그쵸. 밖에서는 또 어떤 고민을 하시다가 못 오시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어떤 고민들로 좀 진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증상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형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다거나 근데 이럴 때도 찾아보고 하면 아 이거 비슷한가 하는데도 넘어가거나 오늘 가기엔 좀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그냥 폐 검사를 좀 받았었어요.
숨이 안 쉬어져서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네, 문제가 좀 네. 이쪽에 있는 건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쪽에서 폐에 문제가 없어서 정신과로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뭐 내가 정신과를 왜 가?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그냥 네. 병원을 아예 안 갔었거든요. 근데 네. 그 뒤에 너무 심해져가지고 알아보고 정신과를 가게 된 케이스였는데 가장 흔하게는 좀 우울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이럴 때 너무 나약한 것 같다. 내가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정신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디서부터 병이냐, 네. 어디까지는 그냥 뭐 참아볼 수 있는 거냐, 이 기준이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진단 교과서에서도 네. 병이 되려면은 이런 게 이 사람의 일상생활, 대인관계, 직업생활 이런 데 심각한 지장을 미쳐야만 한다라는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어디까지가 심각한 건지. 그렇죠. 진짜 애매해요. 네.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가볼 만한 상태이긴 한 거죠. 생각해보면 나에게 원래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젠 가볼 때가 사실은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에서도 왔을 때 사실 계속 치료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안 오셔도 된다. 네,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 라는 그 얘기로 돌려보내게 될 때도 종종 있어요. 네네. 본인이 생각하기엔 오반데 했는데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황장애의 경우도 대부분 네. 응급실이나 내과나 이런 곳들을 많이 돌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특히 김구라 씨가 자기 고백하시기 전에는 네. 옛날엔 더 심했는데 그래도 맞아요. 이제는 맞아요. 공황장애라는 걸 알아서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가보면 좋은 네네. 거겠죠. 병원을 가는 게 사실 저는 심리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뭔가 낙인이 찍히는 것 같고 취업할 때나 혹시 넘어가진 않을까. 혹시 이거 떼본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 승무원은 간첩인지 아닌지 떼보기도 한다. 이런 카메라가 있어서 네. 그거 떼면서 혹시 이 진료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서 네. 사실 가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죠? 네, 뭐 예전에는 뭐 그런 적도 있었다는 카더라를 저도 먼 있었대요? 예전에 뭐 그렇다는 카더라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네, 완전히 불가능. 완전히 불가능해요.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당연히 차단되어 있고요. 국정원이나 청와대에 근무하실 거 아니시면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비행기 기장하실 거 아니시면은 진료 보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법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의무 기록을 제출하도록 타인들의 안전을 좀 중요시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최대한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네.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의무 기록도 보관 기한이 있어요. 있어요. 네, 5년에서 10년 같은 보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학생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취직을 하려고 그럴 땐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네. 첫 진료는 한 30분 정도 봤던 것 같고 두 번째 진료는 한 10분, 15분 이렇고 3-4번 정도 이제 가서 약을 받을 때는 거의 한 5분, 10분?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 약 타고 그러고 왔었는데 네. 이게 병원마다 혹시 다른가요? 네, 병원마다 시스템이 좀 달라요. 달라요? 네. 그래서 3분 만에 진료가 끝나는 약물 치료로 최대한 많은 걸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한 분당 뭐 4-50분씩 보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다릅니다. 근데 그런 만큼 네. 또 가격도 다르고 병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공황장애 환자분들 오시면 사실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좀 기쁠 거예요. 약이 잘 났거든요. 약의 맞아. 반응을 잘해서 약이 금방 났더라고요. 마치 내가 명의가 된 것 같은. 맞아요. 제가 우리 선생님 명이라고 막 내가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경험하셨던 것처럼 진료가 짧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약만 줘도 많이 좋아지시니까. 그리고 같은 공황장애라고 해도 그분이 그게 유발될 만한 심리적인 상태가 문제가 많았으면은 조금 심리 상담도 길게 가고 장기적으로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스트레스 상황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호르몬 균형 체계가 무너지면서 온 거다. 이러면은 약물 치료만으로 가볍게 낫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은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치료를 검색도 하시고 문의 전화도 드리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해서 네. 상담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물어봐도 그럼요. 되는 거예요? 네, 거기는 보통 상담 시간이 얼마나 되냐, 치료 비용이 얼마나 되냐 이런 문의 전화 저희 병원에도 굉장히 많이 오고 다른 병원도 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고양장애 영상 찍은 이후로 DM이 좀 많이 왔었는데 병원을 추천해달라. 제가 명이라고 했거든요. 금방 나왔다고. 여러분, 아니 우리 선생님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 심리 상담하고도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심리 상담처럼 그렇게 길게 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래도 많이 없나요? 그런 병원들도 있어요. 하루에 많은 환자 볼 필요 없이 적은 수라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진료하겠다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병원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곳이 있어서 보통 심리 상담소 가면은 한 번에 이제 1시간을 잡아놓고 50분 네. 정도 상담을 하게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정신과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고요. 비싼 비용을 받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곳도 있지만 보험 적용해서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이렇게 상담을 길게 하는 곳도 간간히 있고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 스타일도 되게 많이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분들에게 잘 맞을 수는 없으니 네. 나랑 잘 맞는 선생님도 있고 안 맞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 혹은 많으면 두 군데 병원을 가봤다가 너무 실망하게 됐다. 맞아요. 저 옛날에 한번 그랬어요. 저희도 그런 메일이나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조금만 더 검색해 보시면은 길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혹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저는 길게 상담하고 싶은데 나는 상담하기 싫으니까 네, 그냥 빨리 약물 처방만 하고 3분 만에 끝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람들 중에 패스트푸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정식집 좋아하는 사람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넓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정식인가요? 저는 둘 다 합니다. 엄마 가리지 않고.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속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가희아님처럼 본인의 좀 진료 경험이나 네. 어려웠던 경험들을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제일 감사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도 들으면서 다시금 감사하다고 했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또 감사하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부자들 채널도 많이 봐주시고요. 정말 좋은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더 재미있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러면 여러분 안녕.